안녕하세요.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본석 신부님과 함께 비하인드 영화 칼럼 진행하는 김선아 배우입니다.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발 늦었지만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에 처음으로 소개할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크 로마네 감독의 2011년작인 네버 렛 미고입니다. 신부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소개할 영화로 네버 렛 미고를 선정하신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새해 첫 서울주보 영화 칼럼이 1월 첫째 주 주님 공연 대축일에 기고가 될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해 1월에 처음으로 영화 칼럼을 주보에 기고했을 때에도 이 주님 공연 대축일에 맞춰서 글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장혜모 감독의 영화 원세컨드를 서울주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1초라는 시간을 의미심장하게 담아낸 이 영화의 소재와 주제에 맞추어서 이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느님께서 그 시간에 오롯이 종속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의미를 살피는 내용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이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영화인 네버 렛 미고의 소재와 주제에 맞추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수많은 인간적인 속성들에 사로잡힌 채 한계 지어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연유를 살피기 위해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 공연 대축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에서 공연은 이 나타내어 보여줌이라는 뜻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3명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곡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영화 네버 렛 미고와 대축일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간단하게 영화의 스토리를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영화는 1978년의 영국 헤일섬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서 헤일섬은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된 이 헤일섬의 학생들은 복제 인간으로 성인이 되면 원본이라고 불리는 인간을 위한 장기 적출을 목적을 두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캐시와 루스, 톰이 세 주인공이 겪게 되는 감정의 굴곡과 더불어 복제 인간으로서 마주해야 하는 장기 적출이라는 운명 앞에 순응하거나 또 저항하는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영국 작가죠. 가조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를 원작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작가의 연역을 살펴보면 영화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원작 소설은 출간 후 이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영미 소설로 선정되었을 만큼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그만큼 영화화된다고 했을 때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네버 렛 미고의 원작 소설 나를 보내지 마인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절판된 구버전이고 지금은 이제 파란색 배경의 책으로 커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감상하시기 전에 혹은 감상하신 이후에라도 이 소설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장르적으로는 SF, 사이언스 픽션 그런 장르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영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이 점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보통 우리가 그 SF 장르의 영화를 떠올려 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지어서 보잖아요. 판타지나 신화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삼고 이를 SF적인 문법으로 그려낸 영화가 있고요. 미래를 배경으로 삼지만 그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 세상을 그려낸 영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네버 렛 미고는 우리가 SF라는 장르를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 시간적인 배경은 미래여야만 한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무색하게 만든 그런 영화 같아서요. 이 영화는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펼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 자본의 논리 속에 함몰된 채 마치 미래를 거세당한 듯 슬픔과 절망 속에서 체념하듯 살아가는 영국의 청춘 세대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복제인간이라는 미래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영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데요. 영화 내 영국 사회 안에서도 이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의료적인 수단으로만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예상케 하는 그런 지점이 영화를 보는 그런 관객의 시선으로서 뭔가 가슴 서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갤러리나 화랑이라는 이 미지의 공간으로부터 끊임없이 헤일섬의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제작한 그런 미술 작품들을 요구하잖아요. 갤러리의 존재나 그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의미와 더불어서 새 주인공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굴곡은 철저히 의료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도구화된 복제 인간일지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며 예술 활동도 하고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영화 속 영국 사회는 이 같은 복제 인간들이 지닌 인간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해주거나 배려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주님 공연 대축일과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신부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 공연은 아기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를 달리 표현해보면 한계가 없으신 하느님께서 나약한 인간 아기의 몸이라는 한계를 오롯이 짊어진 채 이 세상이라는 한계로 가득한 곳으로 몸소 내려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안에서 헤일섬의 학생 누구도 이 헤일섬의 경계 밖으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이는 헤일섬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그 뜬소문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서도 이 장기 적출의 운명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결말부에 이르면 주인공들이 운명처럼 이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더니 복제 인간이라는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운명에 저항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이 장기 적출을 당할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복제 인간이라는 존재적 한계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기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단순히 죽음을 맞기 싫어서라거나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부당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기 위해서, 사랑의 가치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서라는 그 점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이 지닌 모든 한계를 끌어안고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영화 네버렛미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네버렛미고를 통하여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시기를 보낸 만큼 인간이 품은 그런 고귀함, 또 존귀함, 존엄함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이렇게 조용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얀 코마사 감독의 문신을 한 신부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